자, 이번 영상은 오랜만에 왜 매매했을까 편을 준비했습니다. 매매 과정과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번 주 금요일에 손해를 입었습니다. 좀 큰 손해를 입었는데 주식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중간중간에 큰 손실이 뜬금없이 찾아오는 날이 있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손실은 피해갈 수 없는데 큰 손실이 난 상태에서 뇌동매매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라면 하루 동안 잠깐 우울하더라도 결국에 원칙만 지키면 하루든 일주일이든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걸 아실 텐데 뇌동매매가 컨트롤 안 되시거나 손해를 입고 나서 거기에 너무 매달려서 조급해진다면 그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큰 손실을 입었다고 당황해하지 마시고 추가적인 손실을 막는 것을 목표로 두고 나서 서서히 그것을 하루가 걸리든 10일이 걸리든 아니면 20일이 걸리든 뭐 그 이상이 걸리든 얼마가 걸리든 간에 천천히 기회가 올 때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저번 주 금요일 시장에서는 삼성바이오 때문에 손실이 좀 크게 났습니다. 이때 실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때 실수를 한 다음에 황금선을 못 지켜줄 때 그냥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좀 미련이 남아서 원래 제가 다른 종목에서는 미련이 없이 그냥 기계처럼 아니다 싶으면 바로 손절을 하는데 삼성바이오에서 겪었던 경험들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그동안 정이 들었는지 매매를 할 때마다 무조건 성공해서 그런지 약간의 집착이 있었습니다. 이러면 절대 안 되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잘라내야 됩니다. 황금선 아래에서 주가가 계속 밀린다는 걸 알면서도 보유를 했습니다. 보유를 하다가 하필이면은 이날 최저점 상승하고 나서 이 구간에서 최저점에서 3억 넘게 산 물량 중에 1억을 제외하고서 전부 다 손절 처리했습니다. 하필이면은 이 구간에서 제일 싼 구간 그리고 나서 남은 1억을 주말 동안 가지고 있다가 월요일 시장에서 대응을 했습니다. 먼저 매매를 삼성바이오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금요일 시장에서 실현손익이 마이너스 400만원에 삼성바이오 쪽에서 마이너스 200만원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거의 600만원을 잃었던 것인데 이 120만원 오늘 삼성바이오를 120만원 손절 처리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마이너스 200 정도였는데 그래도 200에서 100만원을 줄여서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바이오를 보시면은 장 시작하자마자 우리나라 시장이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59만 4천원 약 0.6% 정도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 본전까지 갔습니다. 본전이 59만 6천원이었는데 이게 본전까지 가자마자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초가가 59만 2천원이니까 이 시초가를 못 지켜줄 때 그 밑에 가격에서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한 다음에도 매도한 가격에서 한 번도 못 올라오고서 주가가 하루 종일 힘없이 거래가 됐습니다. 이 종목에서 좋은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집착을 했는데 어차피 시장에 먹을 게 많으니까 이제는 놓아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젠을 보겠습니다. 시젠도 매매를 했었는데 오늘 시젠 매매는 실패했습니다. 우선 시젠 매매 마크를 보시면 장 시작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키트주들이 갭상승이 나왔으며 그 외 마스크주들, 교육주들 지금 또 심각해지니까 관련주들이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우선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눌리는 과정에서 일단 시작하자마자 갭상승이 생각보다 높았기 때문에 무조건 바로 들어갈 필요는 없고 눌리는 과정에서 밑에 좀 받쳐주는 물량이 있고선 이 눌림 과정에서 여기서는 반등을 하겠다 이렇다 싶어서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96,300원에서 약 1억 5천 정도로 진입을 했는데 96,300원에서 잠깐 올라가다가 한 개, 두 개 호가 올라가다가 그대로 매수가를 못 지켜주고선 하락할 것 같아서 96,300원에서 96,000원에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매도가 찍혀 있는데 이거는 가지고 있던 일주 아무 의미 없는 일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신경 쓸 게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한 8천만원치 매수를 했는데 황금선을 회복해 줄 것 같아서 이때 94,850원에 접근을 했습니다. 여기서 접근을 하고선 시세가 나왔습니다. 한 1,000원 정도 올랐는데 오르는 과정에서
이게 시초가 이상 올라갈 걸 기대하고서 일단은 버텼습니다. 평균 단가가 약 94,850원 정도인데 여기서 95,100원에 손실 없이 마감을 했습니다. 올라가다가 이 올라가면서 고점을 뚫어주고서 시초가를 회복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좀 힘을 받지 못하고 위로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손실 없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 뒤에는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종목은 또 어떻게 대응하냐면 최근에 유비케어랑 똑같습니다. 유비케어가 이때 음봉이 나왔는데 이 음봉의 시초가 8,820원, 시즌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 시장에서 시초가 97,300원. 그러니까 이 시초가를 다시 회복을 해준다면은 그때는 또 전 고점 근처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97,000원 정도를 회복해 준다면 다시 진입을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시즌을 매매를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휴네시온 이거는 VI가 걸렸던 종목인데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VI가 걸린 틈을 이용해서 잠깐 샀다가 잠깐 팔고, 항상 VI가 걸리는 종목은 VI가 풀리고 나서 정말 호가가 빠르게 움직이는데 시가총액이 무거운 종목이라면 이렇게는 움직이지 않겠지만 시가총액이 굉장히 가벼운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소량으로 진입해서 1%, 2% 뛴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물론 버티다가 상승 VI까지 걸리는 종목도 있긴 하지만 그런 종목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종목을 만나는 것보다 그냥 잠깐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제자리, 좀 지독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많아서 이 VI 매매 방법은 정말 빠르게 먹고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비아도 매매를 했는데 이게 오늘 시세가 좀 나왔습니다. 가비아를 어떻게 매매했냐면 이게 장 초반에는 매매를 하지 않고선 쭉 흘러가다가 이때 여기까지는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지만 제가 여기서 아마 두산 퓨얼셀에 신경 쓴다고 아마 이쯤에 두산 퓨얼셀을 들어갔을 겁니다. 이때 원래 17,100원에 이 종목을 보고 있었는데 이 눌리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눌렸다가 17,100원을 회복해주면 매수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매수를 못했습니다. 이때 매매 영상도 올려드릴 텐데 아마 제가 다른 종목을 하고 있었거나 이 타이밍에 두산 퓨얼셀에 신경을 썼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을 못하다 보니까 이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일단 구경만 했습니다. 원래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냥 구경하는 편인데 여기서 체결을 못 시켰다고 무조건 추격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주가가 진정되고선 빠지지 않는 구간을 확인했을 때 그때를 보고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비아를 이 VI가 근처에 있었는데 여기서 눌림이 있었습니다. 올라가다가 잠시 눌렸으며 이게 진짜 안 좋은 종목이었으면 여기서 빠졌을 텐데 황금선을 지켜주면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빠지지 않고선 다시 고점인 17,550원 이거를 돌파해주는 힘이 나올 것 같아서 17,300원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매매 영상이 있는데 이게 진입하자마자 0.1초 만에 반응이 와서 그대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약간 운도 따라 주었으며 17,300원에 매수해서 절반 물량을 여기 17,700원에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좀 막혔기 때문에 아무리 VI 근처에 있다 하지만 매물대에 막혀가지고 절반을 편하게 정리를 하고선 나머지 절반도 버티다가 이게 VI가 걸리지 않고선 이 엄청난 매물대에 눌려서 떨어질 것 같아서 17,700원에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뒤로는 매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SK 바이오랜드가 오늘 시세가 좀 나왔습니다. 오전부터 좀 강력하게 시세가 나왔는데 거래량이 붙었습니다. 이것도 어제 관심주였는데 오전에 1%로 시작해서 여기서 잠깐 거래가 되다가 이렇게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좀 바쁜 시간이라서 완전 초기에는 잡지 못했고 이 구간에서도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지만 약간 한 타이밍 늦게 잡았으며 아무래도 전 고점 29,700원을 뚫어줄 거란 확신에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부터 접근하고선 또 여기서 잠깐 접근하고선 여기서 또 접근을 했는지
3만원까지 접근을 했다가 그리고 3만 100원에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눌릴 때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에서 여기서 또 매수를 했습니다. 29,800원. 그리고 또 못 올라가는 시점에서 매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황금선을 지켜주면서 고점까지 뚫어줄 것 같아서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진입을 했다가 양봉 한 개 먹고선 31,000원 정도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다가 여기서 또 들어갈까 고민을 했지만 이것도 나중에 매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상승하려면 거래량은 좋긴 한데 위로 매물대가 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거는 매물대 기에 눌려가지고 이 타이밍에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보고 있었지만 여기서 매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물대가 좀 아니다 싶으면은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며 아무리 좋은 가격을 뚫어주었다 하더라도 위로 대놓고 틀을 막고 있다면 주가는 오르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로 매물대가 한호가에 1만 주씩 있었다고 치면은 실제로 1만 주씩 있었습니다. 1만 주씩 있었는데 이게 1만 주씩 있던 물량을 한 6개 호가 그러니까 6만 주 정도를 소화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 6만 주 중에 진짜 버티려고 들어온 물량도 있을 것이고 단타도 있을 것인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물량이 단타일 겁니다. 그 6만 주를 소화시켰지만 밑에 매수 호가가 가볍고 위로 매물대가 무겁고 이러면은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간다면은 주가가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6만 주 중에서 한 4만 주가 단타로 나온다 치면은 밑에 받쳐주는 물량이 4만 주가 없는데 그 4만 주가 서로 손절하려고 한다면 주가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물대에 눌리고 단주 매매도 본 것 같아서 이거는 더 이상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알콜도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주가가 쭉 흘러가다가 황금선을 지키고 황금선 회복한 다음에 다시 고점까지 올라가 줄까 하는 기대감에 15,900원에서 진입을 했습니다. 4,400주 정도 진입을 했는데 여기서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아서 바로 정리를 했습니다. 원래 매물대가 좀 정상일 때가 있는데 이것도 아까 SK바이오랜드처럼 매물대로 완전히 틀어 막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900원에 샀다가 850원에 한호가 손절을 했으며 그리고 여기서 버텼습니다. 한 마이너스 70만원인가 80만원을 본 것 같은데 이 밑에 받쳐주는 물량이 많았습니다. 이 밑에 받쳐주는 물량이 많았고 전 저점을 아직 깨지 않아서 이 구간에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호가 두호가만 더 떨어졌어도 손절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오르지 못하고선 손해를 봤던 종목, 이런 종목들에서는 저는 그냥 본전만 챙겨도 만족한다고 생각을 하며 이게 다시 본전까지 올라올 때 손실 없이 매도를 했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한호가 위에서 몇천 원인가 몇만 원 정도 수익을 보고서 여기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힘없이 주가가 거래가 되었는데 아쉽게 이게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갔다라면은 아마 전 고점까지도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세울 수도 있었을 텐데 많이 아쉬웠습니다. 만약에 이게 다시 거래량을 동반해서 고점 근처까지 온다면은 여기서 또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속적으로 지켜볼 예정입니다. 일단 손해로 마감을 했으며 그리고 유한양행을 매매했는데 아마 이거는 예측을 못 하셨을 겁니다. 제가 이걸 매매할 거라고는 예측을 잘 못 하셨을 텐데 이 종목을 매매하게 된 이유가 일단은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그동안 거래량이 없다가 이때 급증이 나왔는데 전 고점을 보시면 액면 분할 이후에 이때 고점이 52,900원 이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보시면은 52,900원 당연히 전 고점이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52,900원 그러니까 여기서 52,900원을 지켜주는 것 같아 싶어서 그래서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수하자마자 그냥 바로 약간의 물량 한 20% 이내 물량을 약간 덜어냈습니다. 제가 매수하자마자 위로 좀 매물대가 많이 막힌 것 같고 매수세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52,200원까지 버텼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가서 지지가 걸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버티긴 했는데, 버텼다가 다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게 힘이 좀 약해 보여서 매수가보다 4개 효과 밑에서 52,800원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황금선을 회복할 때 이때 다시 매수를 하려 했는데 여기서 약간의 운이 따라 주었습니다. 여기서 53,200원까지 갔는데 제가 53,100원인가 매수를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8천만원치인가 4천만원치인가 매수를 딱 대기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53,100원에서 그 5천주 물량을 한 방에 체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를 할 수는 없고 누군가 그 물량을 가져가서 일단 구경만 하니까 주가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아무래도 52,900원을 다시 회복을 해주면서 황금선을 회복해 주니까 여기서 들어가려 했는데 그 물량을 누군가 한 방에 잡아먹어서 이거는 운 좋게 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힘없이 무너지고 당연히 기준가를 못 지켜준다면 매매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산 퓨얼셀 이거는 매매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전 고점 돌파형의 거래량 증가. 매수 이유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전고점 돌파. 이게 무슨 재료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전에 두산 솔루스가 매각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오르긴 했지만 오늘 이게 왜 올랐는지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거래량 증가하면서 고점 돌파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입을 했습니다. 매수가가 이 전 고점 돌파하기 전 가격인데 당연히 거래량이 올라오니까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매매했냐면 일단은 주식을 들고 있는 상태인데 아쉽게도 비중을 그렇게 크게는 실지 않았습니다. 비중을 많이는 안 실었는데 그래도 절반 매도 이후에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바로 매수해서 8,320원 올라가는 과정까지는 당연히 거래량이 붙고 있으니까 그리고 차트가 괜찮으니까 매도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올라갔다가 올라간 자리 못 지켜준다면 어쩔 수 없이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매매는 이때 10시 반쯤에 매매를 해서 손실 없이 매도를 했습니다. 두 호가 위에서 매도를 했는데 나중에 또 시간이 흘러서 이쯤에 11시가 넘어가지고 황금선을 회복하고선 올라오고 차트가 좀 살아날 것 같아서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진입한 뒤에는 주가가 워낙 쉽게 올라줘서 일단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꺾이는 시점에서 양봉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이 양봉을 그 다음 뜨는 3분봉 3개가 잡아먹었는데 이걸 잡아먹었으면은 일단 원칙상 올라가는 과정이나 아니면 차트가 무너진다 싶으면 절반을 매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절반 매매를 정말 좋아하는데 여기서 절반을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한 다음에 나머지 물량은 어차피 수익권이고 본전만 찾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아무 대응 없이 상한가를 먹게 되었습니다. 절반 매도 방법이 이렇게 좋은 이유가 주식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거는 상한가를 가서 다행이지만 아무리 강한 주식이라 하더라도 올라가다가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비케어처럼 이렇게 그 다음날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말도 안 되는 이런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경우를 주식을 하게 된다면은 자주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절반 매도를 하는 게 원칙으로 잡아야 됩니다. 절반 매도를 하게 된다면 나머지 물량은 그냥 본전만 챙겨도 어차피 여기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 매도를 한 다음에 차트가 특별히 이상이 없다면은 나머지 절반은 정말 편하게 보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 손해봤던 금액은 이 두산 퓨얼셀로 전부 복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매매했을까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항상 제가 강조하는 원칙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황금선, 지켜줘야 될 자리, 뚫어줘야 될 자리, 호가창, 절반 매도 등등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서 매매를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